그곳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거리마다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차도에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인도에서는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들 사이로 때로는 누군가 부딪히며 짜증 섞인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그 속에서 박순이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죠. 허리가 굽어 손수레를 밀 때마다 몸이 기울었고 발걸음은 느릿느릿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거나 쉬는 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늘 그렇듯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다고 누구도 돕지 않는 하루였죠.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개는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냄새를 싫어하며 슬며시 멀리 돌아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박순이 할머니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손수레를 밀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주변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모르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이 동네의 가장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별로 지나지 않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폐지와 상자들이 방치되어 있곤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폐지를 모으며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힘겹게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는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프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며 손수레가 절반 정도 채워질 무렵 그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의 앞에 이지현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젊고 세련된 모습에 최신 유행하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단번에 눈에 띄었죠. 반짝이는 가죽 구두와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리고 한껏 멋을 낸 화장은 그녀가 평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런 그녀가 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은 처음에는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폐지를 집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지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요, 여기 깨끗한 동네예요. 이런 거 끌고 다니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시지 그러세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밀며 그 자리를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코를 손으로 막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냄새. 이러니까 이 동네가 망가지지. 진짜 민폐라니까요. 거지처럼 다니지 좀 말아요. 지연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팔 만큼 모욕적이었어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들 중 몇몇은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박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순이 할머니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말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그 여자의 비웃음과 코웃음,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녀는 손수레를 끌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욕을 당했다는 감정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자그마한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인생 호텔의 카페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큰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카페 내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커피 머신이 연신 작동하며 향긋한 냄새를 내뿜고 있었죠. 손님들은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인생 호텔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 이상의 장소였어요. 이곳은 호텔의 명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로 여기는 곳이었죠. 그 시각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최신 유행하는 명품백을 어깨에 걸고 있었고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를 휘날리며 걸어 들어왔죠. 바로 이지현이었어요. 지연은 호텔의 정문이 아닌 옆쪽 VIP 입구로 들어와 카페로 곧장 향했어요.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단골 카페라는 듯 아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자리를 잡았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을 불렀어요. 여기요. 이거 오늘 디저트 세트 메뉴는 뭐예요? 종업원이 친절히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그녀는 말을 끊고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됐고요. 그냥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커피는 라떼로. 아, 우유는 오트밀크로요. 그리고 설탕은 빼고요. 그녀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지연은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는 것을 보고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VIP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은 몰랐어요. 이곳의 진짜 VIP는 자신이 아니라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박순이 할머니라는 사실을요. 박순이 할머니는 인생 호텔의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호텔의 운영 보고서였어요. 종이 위에는 매출 현황, 수익 분석, 그리고 각종 고객 피드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이번 달 수익은 조금 늘었네. 다행이야. 하지만 유지비도 꽤 드는구나.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해 봐야겠어. 그녀는 호텔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호텔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심히 살폈어요. 종종 직원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 응대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호텔의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관리자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녀가 실제로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녀는 과거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이 빌딩을 매입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호텔이 그녀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박순이 할머니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을 이어가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보다 진짜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순희 할머니는 카페의 CCTV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침에 자신을 비웃던 명품녀 이지현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런 사람도 우리 호텔의 손님이라니. 세상 일이란 알 수 없구나.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보고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호화롭게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할머니는 호텔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관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그녀는 중요한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직원들을 이끌었어요. 최근 고객 불만 사항 중에서 서비스 관련 부분이 눈에 띄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요? 직원들은 그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따로 카페 매니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카페에 온 손님 중에 특별히 거슬리는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나요? 매니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네. 사실 한 손님이 직원들에게 조금 무례하게 굴긴 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처리해 주세요. 이 호텔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파는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손님들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손님으로서의 이지연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그녀가 배워야 할 교훈을 생각하고 있었죠. 박순희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호텔의 운영 계획서를 검토했어요. 그녀는 카페 CCTV 화면 속 이지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여자를 깨닫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보여줘야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어느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늘 하던 대로 폐지를 모으고 있었죠. 골목길은 조용했고 그녀의 느린 발걸음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도 이런 거 끌고 다니세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명품으로 치장한 이지현이 서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미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본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어요. 어휴,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유양원 같은 데 나가세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수레를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이지연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동네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자라. 여기 호텔 근처까지 오다니. 진짜 민폐예요, 민폐. 그날 오후 이지연은 호텔에 들어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VIP 대접을 받는 손님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종업원들에게 주문을 했죠.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인생 호텔이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방금 호텔 근처 골목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봤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 안 하세요? VIP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아세요? 프런트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호텔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달만 할 게 아니라 조치를 하셔야죠. 저 같은 고객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오면 책임질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다시 한번 공손히 대답했어요. 고객님,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지현은 통화를 끊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자신이 호텔의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손에 들린 커피 잔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어귀에 아직도 폐지를 끌고 걷는 박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들은 진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무슨 슬럼가도 아니고 호텔 근처에서 저러고 다닌다고? 하지만 이지연은 몰랐어요. 호텔 측에서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은 이유를요. 프런트 직원들은 이미 박순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호텔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회장님으로 불러왔어요. 비록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호텔 내부에서는 그녀의 권위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의 직원들은 이지연이 넣은 항의를 보고받았어요. 담당 매니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 이런 건 알아서 넘어가실 분이니까. 직원들은 박순이 할머니가 이런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호텔 손님들 중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 속 이지연의 거만한 태도와 손짓을 본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아이가 뭘 모르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멋대로 굴면 곤란하지. 할머니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지현은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호텔을 자주 방문하며 자신이 VIP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며칠 뒤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샹들리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새 옷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인생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 행사는 호텔의 창립자와 오너를 기리는 자리였고, 오랜 세월 호텔을 지켜온 직원들과 가장 중요한 VIP 고객들이 초대되었어요. 호텔의 이름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로 준비되었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증명받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죠. 이지현도 그 초청장 중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초대장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 초청장이 자신이 인생 호텔의 VIP로 인정받는 증거라고 믿었죠. 초청장에 적힌 금박 글씨를 보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봤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행사에 초대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녀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골랐고
최고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세팅하며 한껏 꾸몄어요. 거울 속에서 반짝이는 자신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늘 밤은 내가 주인공이야. 모두가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행사장은 고급스러운 장식과 정교한 꽃꽂이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호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스크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호텔 모습이 번갈아 가며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리로 안내받으며 고급 와인과 칵테일을 즐겼죠. 이지현은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등장했어요.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우아하게 입장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두가 그녀를 주목한다고 믿었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리를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나야. VIP 자리에 앉게 되다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과 비슷하게 꾸민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런데 조금 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며 호텔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호텔 창립자이자 현재까지도 우리 호텔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대 뒤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의 허름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박순희 할머니였죠. 이지현은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박순희 할머니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내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죠. 농담이죠. 저 할머니가 여기 창립자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건한 태도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박순희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호텔의 창립자인 박순희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제 남편과 저는 이 호텔을 함께 세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저희의 꿈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이 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이 호텔은 단순히 부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길에서 비웃고 거지라 불렀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급히 내려놓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말도 안 돼.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 호텔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위의 시선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무대 위에 박순희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행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이지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비웃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고 그 순간마다 몸이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지현에게는 가장 큰 경고였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연설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호텔, 그리고 이 자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노력과 자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이지현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를 탓하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진짜 VIP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동안 자신의 오만했던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행사장을 떠나고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행사장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날의 연설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이지현이었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 행사장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죠? 이지현은 할머니 앞으로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너무 무례했어요. 제 행동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려 했죠. 일어나요. 무릎까지 꿇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지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무례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용서라는 건 큰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제 잘못을 되돌릴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할게요. 이지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그날 밤 이지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화려한 옷, 값비싼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가졌던 허영심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호텔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VIP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요. 그녀는 박순희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그녀의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호텔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지현은 기쁘게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지연은 매일 인생 호텔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어요.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 직원들과 똑같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죠.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는 신분이 그녀에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지연은 점차 자신이 하는 일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테이블을 닦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며 미소를 보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늘 자신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하루는 그녀가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던 중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죠. 하지만 손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과거의 잘못된 태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겸손해지겠다고 다시 다짐했죠. 이지현은 매일 아침 호텔로 가는 길에 박순희 할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으로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죠. 그런 모습은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곤 했어요. 나는 저분의 강인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이지연은 용기를 내어 박순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죠? 이지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왜 더 편하게 지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조금은 쉬셔도 되잖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답니다. 내가 가진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나에게는 그게 삶의 이유와도 같아요. 그 단순한 말이지만 이지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자신이 돈과 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떠올랐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제 모든 것이 돈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헛된 걸 좇으며 살았는지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이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더는 허영심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변화해 갔어요. 그녀의 변화는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한 손님은 이지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요즘 이 호텔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특히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지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칭찬조차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이제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와 기쁨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지연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이나 허영심을 추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할머니는 이지연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이제 이지연은 단순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어요.